는 율포의 기억을 할게요. 율포의 기억. 신대, 자유시, 서정시. 그래서 뻘밭에서 보면서 삶에 대한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예요. 자, 그래서 율포의 기억. 그래서 율포는 이 시 문정의 고향인 고정으로 위치한 포구. 그래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갯벌이 인근에 발달해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신의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라고 보면 돼요.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자 그래서 어린 시절의 체험이 결국엔 시 창작의 바탕이 됐다라는 거, 체험이 됐다라는 걸 중요하게 보는 거고,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다라고 해서 이거는 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은유법처럼 표현을 하면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꿈틀거리는 것은 뻘밭 때문에 꿈틀거리는 밀려나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건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소금기 많은 푸른 물과 뻘밭 이렇게 대조적인 건데, 얘는 뻘밭은 온갖 생명체의 삶의 터전이고 푸른 물은 말 그대로 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생명이 사는 거, 생명의 삶의 터전이 뭐가 되는 거고, 삶의 터전과 그 기본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 나중에 더 큰 확장을 하는 게 더 소금기 많은 푸른물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푸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뻘밭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데리고 간 거야.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이렇게 돼 있는데, 뻘밭에서 노동하는 그런 그 안에서 뭐 낚시가 됐든 개가 됐든 조개나 이런 것들을 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뻘밭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물이 가득하고 그런 곳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명이 사는 곳이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그러면서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가면서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한, 그러니까 무의,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이런 것이 없는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니었다. 무리의 집을 짓는 새들과 가출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이렇게 되는데, 무리의 집을 짓는 새들, 그러니까 위태함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새들과 가출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기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엄마가 나를 그 바다에 데려간 게 물 때문이 아니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새들, 그 다음에 가철, 피를 토하듯이 노을을 내뿜는 폭우,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면에는 아픔과 고통이 도사리는 삶의 터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자처럼 주기법을 통해서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노동하는 이들의 숭고함을 얘기를 하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의 힘겨움과 숭고함, 그래서 인간이 지녀할 겸허한 자세, 그런 생명을 걷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데려가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를 간단하게 하는데, 이 시에서는 결국에 뻘밭에 어떤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뻘밭은 보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느끼는 삶의 의미를 얘기해요. 삶의 의미. 그래서 여기서 삶의 의미라는 게 말 그대로 푸른색과 검은색의 색채들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삶의 의미라는 게 그렇게 그런 메마른 곳들이 오히려 삶의 터전이 된다는 거, 그런 위험한 새들과 여러 가지 동물들, 그런 많은 동물들이 사는 그런 뻘밭의 다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는 통사구조를 반복해서 운율감을 조성한다. 관찰이나 사색, 성찰의 과정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뻘밭에서 봤던 걸 떠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이들에 대해 사색하고 일하는 이들에서 경건함을 느끼는 거고, 그러면서 화자의 의문과 사색,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릎을 꺾고 허리를 굽히는 게 왜일까? 라고 얘기했죠. 노동의 힘겨움과 먹거리가 되어주는 생명체들에 대한 경험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쓸쓸한 맨살을 드러내는데, 그런 뻘밭의 척박함과 생존을 위한 생명체들의 사투, 인간의 힘겨운 노동이 공존하는 뻘밭에서 화자가 느낀 인상의 집약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쓸쓸한 맨살을 뻘밭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중요한 건 인간의 힘겨운 노동이 공존하는 뻘밭, 생명체들의 사투,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에 대해서 민상의 집약을 표현하기 위해서 쓸쓸한 맨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리 없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흙이 드러난 거니까. 그래서 시청자 과정을 쭉 보면은 경험을 통해서 사색과 성찰하고 깨달음, 이게 이제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뻘밭이 소재라고 숭고한 공간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에서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억에서나 엄마 걱정 이런 것들인데,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 다음에 과거 회상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추억 속에서, 추억에서 같은 시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신이 어린 시절에 지냈던 어려운 고통, 그 다음에 그런 어머니가 자신의 키우기에서 고통을 겪었던 그런 시절들을 기억하는 시라고 보시면 돼요. 사과를 먹은 것 같은 경우는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를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사과에 있는 씨들을 배설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그런 사과가 다시 또 자라서 사과가 되고 그 다음 생명의 순환, 계속 생명이 돌고 도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문제 반복, 운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시들도 한 번쯤 같이 읽어봐야 문제를 나올 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에는 이국설을 할 거예요. 이국설. 집을 이사를 하면서 겪었던 느낌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의 과정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